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9시 33분인데요. HLB가 전일에 폴체인 어드벤처 권리계약 본계약이 미뤄진 사실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렸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대략 1%에서 마이너스 시작해서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 옵티머스 투자권부터 해가지고 그 이틀 연속으로 강력하게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추가 상승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약세인 상태인데 약간 보합이죠. 보합이라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치던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하던 자리가 이제 조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때 HLB가 두 개, 옵티머스 투자권이랑 폴체 본계약 연기 두 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증권 판매한 것은 문제 없는가 해서 7월 1일 날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 판매한 것은 환매 중단된 크리에이터 펀드와는 다른 전략의 펀드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옵티머스 스마트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 신탁 제3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판매 규모는 300억 원이고요. 사무관리사는 국민은행, 그리고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을 했죠. 이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HLB겠죠. 그래서 지금 HLB 같은 이 스마트 펀드는 기존의 크리에이터 펀드와 어떤 점이 다른가를 보면은 PBS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PBS는 이 기존 사무관리사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펀드의 PBS는 KB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사는 국민은행, 수탁은행, 신한은행, PBS는 KB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크리에이터 펀드와는 다른 점이고 이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펀드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애초에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던 이 크리에이터 펀드랑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른 펀드,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편입하는 전략. HLB도 이 사모사채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아시다시피 3%의 수준의 수익률을 6개월, 3개월 짧은 만기로 줬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법인들 이게 유동 비율이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간 자금이 안 묶이는데 연 3%를 주니까 꽤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호니까 1호도 있고 2호도 있었겠죠. 1호는 채권형 펀드였는데요. 이거를 초록뱀이 투자를 했고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편입한 자산 중 하나는 대부DKAMC가 발행한 사모사채였고요. 초록뱀이 요 옵티머스 스마트 채권 여기에다 넣었고 얘네가 또 이 사모사채를 사고 수익을 보고 초록뱀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초록뱀이 들었던 1호는 채권형 펀드이고요. 3호는 지금 채권형이 아닌 혼합자산형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혼합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칭은 같지만 내용물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다른가, 혼합자산형인가 하면은 사모 혼합자산 투자 신탁을 설정하는 건 판매사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펀드 수익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판매사가 이거를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 뒤에는 이제 HLB 같은 이런 법인들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는 투자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밝혀주기를 옵티머스 펀드는 후자에 속하는 걸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는 사실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펀드 수익자, 즉 HLB 같은 일반 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합자산형에 투자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금 문제점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조작 의혹, 펀드 명세서 같은 것들을 악의적으로 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밝혀진 게 없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서 이제 켈리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정보 엔트로피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로그가 왜 붙어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평균을 낼 때 한 세 가지가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렇게 있습니다.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거고, 이거는 루트를 씌운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두 개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은 이렇게 해서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해서 이걸 또 이게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2 곱하기 8은 16이죠. 이거의 평균, 기하 평균을 내려면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이 이제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게 6으로 바뀌는 것은 2배가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48로 되는 것은 8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 2와 8의 기하 평균이 4였죠. 이거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워서 4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 단계를 거쳤죠. 똑같이 기하 평균을 여기다가 곱해줍니다. 4를 곱하고 또 4를 곱하면은 4를 곱하면 12가 되고 또 밑에 4를 곱하면은 48이 됩니다. 똑같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6이 된 거, 2배가 되고 8배가 된 거. 기하 평균은 이제 곱셈의 평균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편한데요. 이게 2배가 늘고 8배가 는 게 기하 평균이 4니까 4를 2번 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12, 여기 12 곱하기 4에서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덧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기하 평균은 곱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것들은 수익률, 특히 그런 것들은 산술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이제 그 평균에 대한 이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A 해서 AN까지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루트를 씌운 것처럼 n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A1, A2, A3의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n분의 1 n. 그래서 루트는 아까 처음에 그 여기 2와 8의 기하 평균 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3부터는 3, 4부터는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써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기하 평균의 기호고요.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은 A1부터 계속 곱하고 그거를 n분의 1로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가 보면은 로그 산술 평균과의 관련 로그 항등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켈리 크라이테리언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시그마 들어있는 거랑. 올라와서 한번 여기에 로그를 씌워 보면은 여기에다가 로그를 한번 이렇게 씌워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 ln하고 a1, a2, an까지 곱해진 게 n분의 1로 되죠. 근데 이거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분의 1하고 ln하고 a1, a2 이렇게 an까지 있는데 또 이거는 n분의 1 ln하고 a1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ln-a2, ln-a3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를 씌웠을 때 n분의 1을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ln-a1, ln-a2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 계속 더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켈리 크라이테리언에 이제 있는 이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해지죠. 그래 여기 있는 이거랑은 더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어떤 숫자들의 기하 평균 는 그 숫자들의 로그 값에 대해 산술 평균을 구한 뒤 지수함수를 취한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EXP가 지수, 엑스포넨셜인데요.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혹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연 로그의 역함수로 주어지는 지수함수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로그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수 함수라고 하잖아요. 지수 함수. 요 x가 여기 있는 거. x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x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엑스포넨셜하고 x를 하면은 이게 이 x가 어디 있는 거냐? 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거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위에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ln a의 n분의 1, a1 여러 개 곱해진 거 있죠? 이거 없어지고 a분의 a1, a2, a3 쭈쭈쭉 한 거를 n분의 1 한 거 똑같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로그를 씌운 다음에 지수함수를 취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작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기하 평균인데 이 기하 평균을 그 숫자들의 로그 값으로 바꾸고 산술 평균을 구하고 지수함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따와서 보면은 이제 A1, A2, AN을 로그를 이제 씌웠습니다. 그럼 n분의 1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엑스포넨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n분의 1을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엑스포넨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시 그대로 돌아오죠. 루트 A1, A2, AN 이렇게 돌아오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켈리 크라이테리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뭔가 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죠. 뭔가 유사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는 그 엑스포넨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y 값이 그 0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양수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는 않지만 0이 되지 않는다지만 x축에 점점 접근해 간다라고 하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ax에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x가 이쪽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무한대 가면은 이제 0이 되겠죠. 당연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더 숫자가 클수록 여기 0을 기준으로 보면은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위로 더 가팔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대로 a가 그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돼 있죠. 생긴 게 반대로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